안녕하세요. 제니리딩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길의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에피소드 2. 78살에 처음 붓을 잡고 화가가 되다. 미국의 화가 그랜마 모제스. 그랜마 모제스는 1860년 뉴욕주의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 원래 이름은 안나 메어리 로버트슨 모제스였다. 당시 미국은 흑인 노예제를 놓고 남북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던 시기,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가난한 시골 농장에서 그녀는 10명의 형제들과 함께 유년 시절을 보냈다. 집안 형편 때문에 그녀는 학교 교육을 거의 받을 수 없었다. 12살 때부터 그녀는 부모님의 농장 일손을 거두는 일을 시작했다. 하루하루 고된 노동의 대가라고는 한 끼 식사가 고작일 정도로 궁핍한 생활의 연속이었다. 그녀에게 풍족한 생활이란 애초부터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다. 1887년 그녀는 토머스 모제스라는 농부와 결혼을 했다. 그녀의 나이 17세일 때였다. 일찍 결혼을 한 탓에 자녀도 10명이나 낳았다. 하지만 궁핍한 삶 때문에 아이들은 병약했다. 생활고 속에 5명의 아이가 병에 걸려 죽는다. 자신이 낳은 아이를 1명도 아니고 5명이나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은 어땠을까? 아마도 이 시기부터 그녀는 세상을 관조하는 능력을 키워나갔는지 모른다.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그녀가 추구한 천진난만한 그림 세계와 동화 속 주인공 같은 인물들은 그녀가 채 돌보지 못하고 죽어간 5명의 아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듯하다. 모제스가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비록 그림 물감을 살 돈은 없었지만 그녀는 물감 대신에 사과나 딸기, 포도즙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곤 했다. 그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그녀는 자유롭게 녹음이 우거진 자연과 전원 풍경, 그리고 자신의 시골 생활 등을 그림으로 옮겼다.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가축들, 산과 나무, 강물들이 그녀의 작품 소재가 되었다. 사실 그녀의 그림은 당시 유행했던 벽난로 덮개용으로 그려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검게 그을린 벽난로를 그림을 덮는 것이 보기에도 훨씬 좋고 위생적이었기 때문이다. 비록 돈을 받고 그림을 그려준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가 그린 벽난로 덮개용 그림은 언제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그녀의 그림 솜씨를 보고 좋아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 둘 그림을 선물한 것이 전부였다. 그렇게 평범한 생활을 이어가던 어느 날 그녀의 나이 67세 때 남편이 사망한다. 남편의 죽음은 그녀의 삶을 더욱 고달프게 만들었다. 이제 한 가족의 가장이 되어야 했던 그녀는 생계를 위해서 자수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 땀 한 땀 바늘 끝으로 자수를 놓아 하얀 천 위에 그림을 만드는 일은 그녀가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와 닮은 데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벌어 아이들을 키웠다. 하지만 그 일은 오래 갈 수 없었다. 나이가 들어 손마디에 관절염이 찾아온 것이다. 그녀는 손가락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바늘을 천에 꿰뚫는 정교한 작업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생계를 이어가는 일이자 그녀가 가장 즐겁게 몰두할 수 있는 일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창작의 열정을 가슴에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역경을 스스로 돌파할 방법을 찾아낸다. 어느 날 우연히 그녀의 동생이 작은 붓 몇 자루를 선물했다. 그녀의 손재주를 남다르게 보았던 동생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권한 것이었다. 작고 가는 바늘로 수를 놓아야 하는 자수보다는 관절염에 걸린 그녀에게는 훨씬 수월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그녀의 삶은 완전히 뒤바뀐다. 그때의 나이가 78세였다. 처음 붓을 잡고 그림을 그렸지만 작품의 소재는 여전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창문 밖의 세계, 그곳에는 자연이 있었고 동심이 있었다. 여전히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고 생활했던 농장의 생활과 전원 풍경에 주목했다.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름다운 시골 풍경들과 잔잔한 농가의 일상들이 그녀의 캠퍼스 위에 옮겨졌다. 무엇보다 그런 그림을 그리는 것이 그녀에게는 즐거운 일이었다. 동네 사람들도 어느새 하나둘 그녀의 그림을 집에 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생계를 위해서 그림을 팔았다. 작은 것은 $2, 큰 그림은 $3 정도에 팔았다.
그림을 팔아서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애초부터 그녀의 마음속에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딸이 읍내에 약을 사러 나갔다. 언제나처럼 약국 주인은 어머니인 그랜마 모제스의 그림에 대해 몇 마디 질문을 던졌다. 약국 주인 역시 그랜마 모제스의 그림을 무척이나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다. 어머니는 안녕하시지? 네, 잘 계세요. 그런데 말이야, 어머니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번 우리 약국에다 전시를 해보면 어떨까? 어머니 그림을요? 그래, 약국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 곳이니까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림을 팔 수도 있을지 몰라. 그날 약국 주인과 딸은 그랜마 모제스의 그림을 한데 모아 전시해서 판매해 보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그림이 전시된다는 소식에 반가워했다. 조금이라도 그림을 더 많이 사줄 수 있다면 그녀의 생계에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믿었다. 드디어 약국 쇼윈도어 앞에 그녀의 그림 몇 점이 진열되었다. 그랜마 모제스의 첫 번째 전시회였다. 화려한 뉴욕의 화랑가나 화가들로 넘쳐나는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과 같은 곳에 비하면 초라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작고 아름다운 전시회였다. 며칠 후 그 시골 마을에 뉴욕의 미술품 수집가가 우연히 지나갔다. 그는 마을 약국 앞을 지나가다 눈에 띄는 독특한 그림 몇 점에 시선을 사로잡히고 만다. 형식이나 유행에 사로잡혀 내용도 이해할 수 없었던 거만한 뉴욕의 직업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순수하고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그녀의 그림 속에는 살아있었다. 농사 짓는 모습이나 시골 마을 결혼식 등 소박한 농촌 풍경 그대로였다. 게다가 특별한 미술 기법을 흉내낸 흔적도 없었다. 그저 묵묵히 어린 시절부터 그려왔던 대로 자연스럽게 그린 그녀의 작품들이었다. 특히 그녀의 작품들은 미국의 전통적인 가족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퀼트, 조각 이불의 모양과 흡사한 데가 있었다. 뉴욕에서 온 미술품 수집가는 즉석에서 돈을 치르고 그림을 몽땅 샀다. 그것은 이제 오랜 세월 기다려온 그랜마 모제스의 그림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꽃을 피우게 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어쩌면 바로 이때가 성공한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운명적인 인생 대전환의 시기가 찾아온 때였을 것이다. 그것은 미술품 수집가였던 루이스 제이 칼도어라는 사람이 작은 시골 마을 약국 앞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운명은 이런 우연을 통해 자기 궤도를 찾아간다. 운명은 결코 비켜가지 않는다. 그날 화상은 단번에 그녀가 그린 풍경화의 순박한 매력을 알아봤다. 그는 3달러에서 5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림들을 모두 구입했다. 심지어 모제스 집을 찾아가 창고에 있던 나머지 10점까지 전부 사버렸다. 1938년 드디어 그랜마 모제스의 그림이 뉴욕 맨하탄의 화랑가에서 세상에 공개되었다. 반응은 놀라웠다. 전시 첫날 눈 깜짝할 사이에 그녀의 그림은 모두 팔려나갔다. 사람들은 그림을 그린 주인공이 80세를 눈앞에 둔 시골 할머니라는 사실에 또 한 번 놀랐다. 이제 그랜마 모제스는 더 이상 무명 화가가 아니었다. 최초로 개인전이 열리고 그 뒤 그녀의 그림은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심지어 그림들은 엽서로 제작되기도 했다. 뉴욕 시민들은 자신들이 잃어버리고 있었던 마음의 고향을 그녀의 그림 속에서 발견했다. 그것이 뉴욕 시민들이 그녀의 그림에 열광한 이유였다. 물질적 풍요와 테크놀로지가 지배하는 냉정하고 이기적인 세계 속에서 그녀의 그림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풍요와 안식을 제공하는 낙원과도 같았다. 첫 전시회를 시작으로 해서 여러 화랑에서 앞다퉈 그녀의 그림을 전시했다. 라이프 잡지와 타임지 등에서도 그녀의 그림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당대 최고의 화가들만이 참가할 수 있다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파리의 국립근대미술관, 모스크바의 푸시킨 미술관 등에서도 초청을 받아 전시회가 열렸다. 시골의 할머니 화가였던 그녀는 이제 일약 스타가 된 것이다. 1939년에는 유럽 전역으로 전시회가 확대된다. 유럽인들의 관심도 뜨거웠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지에서 무려 15번이나 전시회가 열렸다. 1952년 그녀는 자신의 일생을 소재로 한 내 삶의 역사라는 자서전을 썼다. 그녀의 명성은 식을 줄 몰랐다.
1960년 넬슨 록펠러 뉴욕주 지사는 그녀의 100번째 생일을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선포했다. 놀라운 것은 그녀가 죽기 직전까지 활발한 그림 활동을 했다는 점이다. 100세에서 101세로 삶을 마감하기 전까지 그녀가 그린 그림이 25점이나 된다. 놀랍지 않은가? 그 중에는 100만 달러가 넘는 그림도 있었다. 미술사에서는 경이적인 사건이었다. 그녀의 그림에는 자신의 역경을 극복한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말년에는 가끔씩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다.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면 닭을 키웠을 거야. 가난한 시골 농부의 아내에서 미국 최고의 자연주의 화가가 된 인생치고는 참 천진난만한 말이 아닐 수 없다. 그 말 속에는 그녀의 소박한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녀는 나이가 들었다고 늙었다고 한탄하거나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시간을 잊었고 나이를 잊고 살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가 뒤늦게 자신의 인생에서 힘찬 발동을 걸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그랜마 모제스는 78세 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여 101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려 1600여 점의 그림을 남겼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국의 농촌 풍경이 담긴 그녀의 그림은 마치 고향 마을에 온 듯 사람들의 마음을 물들였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그녀의 그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유일 것이다. 모두가 늦었다고 삶을 포기하는 순간 그녀는 새롭게 인생을 시작했다. 가난하고 고달픈 삶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인생, 그리고 뒤늦게 또 하나의 멋진 인생을 살았기에 그녀의 삶은 그 자체가 감동이다. 그녀가 내린 삶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나의 경우에 70세에 선택한 새로운 삶이 그 후 30년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한 늙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삶을 즐기는 방법, 꿈꾸는 방법을 잊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김덕영님의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길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았습니다. 저와 계속 책을 읽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